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한국 방산 시장의 열풍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유럽을 넘어 중동을 휩쓸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가 올 가을 한국을 방한하기로 했는데요. 왕세자의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프로젝트는 국영 방산회사 세미를 통해 자국 군사력의 50%를 국산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유국 재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를 위한 계약이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초월적인 규모의 거대한 방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역시나 산유 재벌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무려 수백조 원 규모의 수출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순조로운 외교에 불편한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방해한 것은 역시나 또 그 나라 중국입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일정 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먼저 움직여 사우디에 중국의 무기들을 대규모로 수출해 우리의 시장을 빼앗으려는 것인데요. 이로써 사우디를 놓고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방산 무기 수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나흘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1회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의 수출 대박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여기에 한국 방산업체가 참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하나 디펜스와 30억 리알, 즉 하나 약 2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는데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여러 국제 방산업체들과 총 70억 리알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중에서도 가장 대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산의 위대함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한국과 사우디의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경제 에너지 안보 협력을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우디 외교장관은 70년대 건설 사업부터 시작된 한 사우디 간의 유대감은 외교 관계보다 훨씬 더 깊다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과 지평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로부터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8월 12일 사우디 한국 대사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우디 실세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세우드 왕세자가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6일 32년 만에 사우디아 항공이 한국 노선에 재취항하기 시작했는데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세우드 왕세자는 현재 사우디의 제1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이며 왕실 직속 경제위원장 그리고 왕실 직속 정치안보협의회 의장이며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고위원장인데요. 이 정도면 거의 사우디에서는 서열 1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테지만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FC의 실구단주이기도 하죠. 그는 나라의 국방장관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며 기존의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해 첨단 기술과 민간 투자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는 국가개발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산유국의 국가개발 프로젝트인 만큼 비전 2030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비전 2030의 주요 사업은 첫째, 2030년까지 3천만 명의 성지 순례객 방문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 전 세계 이슬람의 중심지가 되는 것. 둘째, 글로벌 투자국으로 공공투자기금 PIF를 세계 최대 국부 펀드로 육성, 무역과 교통의 허브로 성장하는 것인데요. 셋째, 경제 다각화를 통한 비석유 부문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코 기업을 공개하여 비석유 부문에 기반한 경제 구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석유가 수많은 분야에서 산업의 동력으로 소비되는 지금은 괜찮아도 이를 대체할 혁신적인 친환경 자원들이 등장할 미래에는 산유국 사우디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인데요. 넷째, 그는 이슬람 가치하의 사회복지와 보건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 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다섯째, 정부 개혁으로 방산 자립화를 이루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오일머니로 부르 쌓아 서방 무기시장의 단골 고객이었던 사우디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영 방산회사 세미를 설립하여 2030년까지 전체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자국산 무기 구매로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빈 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안보와 방위 지출 측면에서 세계 탑5에 포함되는 군사 강국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달하는 군수품 중 국산은 약 2%에 불과하다며 세미가 비전 2030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는 군수산업의 최신 전개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사업단위 구축도 고려할 예정이며 무인 항공기 제조 및 수리를 비롯한 항공 시스템, 군용 차량을 포함한 육지 시스템, 탄약과 무기, 미사일, 통신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를 비롯해 레이더와 센서 모두를 포함하여 전방위로 사업을 뻗어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방산 개발을 시작하는데 산유국 아니랄까봐 오일머니로 전세계 방산업체들의 기술을 사오겠다는 엄청난 포부와 대규모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지만 이 수출 금액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 되어 지나치게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바로 알야마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야마마 사업 때문인데요. 야마마 사업이란 국영 석유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실 소유인 아람코의 석유 수출 대금 중 일부를 특별 예산으로 빼내어 왕실이 주도하는 특수 사업에 진행하는 사업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회계감사 대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는 돈입니다. 1985년에 토네이도 전투기 72대와 호크 훈련기 30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우디는 330억 달러, 즉 하나 44조 3,200억 원이나 되는 비싸도 너무 비싼 비정상적인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전투기와 훈련기의 프로그램 코스트는 실질적으로 24.6억 달러 정도로 하나 약 3조 3,04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다는 것을 보면 사우디가 전투기를 사고도 남는 40조 2,9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뭔가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44조 3,200억 원 중 실질적으로 전투기와 훈련기를 구매하고 남는 40조 2,900억 원이나 되는 돈 중 어느 정도는 입막음을 위해 무기 공급처 등에게 주고 그래도 남는 막대한 금액의 돈은 사우디 왕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11년에도 사우디는 F-15SA 전투기 84대를 구매하고 F-15S 70대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총 600억 달러, 하나 약 80조 5,800억 원 가량을 사용하며 정상가인 154억 달러보다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왕실 관계자들은 446억 달러 중 입막음을 위해 어느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해외 공급업체에 나눠주고 남는 돈으로 초호화 파티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왕실 관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슈퍼카를 막 살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처럼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할 때도 예산을 뻥튀기에 남는 돈을 왕실이 챙기는데 자국에서 직접 무기를 생산할 경우 왕실이 챙겨가는 뒷돈은 더욱 많아질 수 있겠죠. 사우디가 군사장비 50%를 국산화하겠다 결심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좋은 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곧 우리가 사우디의 대규모 수출을 타진하게 될 경우 엄청난 초대박을 터뜨리는 것을 넘어 몇 배나 되는 더욱 엄청난 대박으로 만드는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되는데요. 물론 서방 세계 군사 선진국들이 즐비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가져가기 어렵겠지만 최근 영국, 독일, 미국이 모두 빈살만 왕세자를 비난했다가 제대로 찍히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가 서방 세계와의 무기 거래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외교적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4년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사우디와 스위스 은행 사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에 대해 지적했다가 유로파이터 전투기 판매가 취소될 뻔하는 일까지 일어났는데요. 유로파이터를 원래대로라면 말이 안 되는 160억 달러라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출할 기회를 잡았던 영국은 심기가 상한 사우디가 이를 거절하자 다급해졌습니다. 영국은 급히 상황을 수습한 덕분에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16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팔아 추가 이익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영국의 매체 더 가디언즈에서 이 상황을 폭로하여 그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후티 반군과 내전 중이던 사우디에서는 열화 우라늄이 장착되지 않은 미국산 M1A2 전차의 스펙에 실망하여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자그마치 800대나 도입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독일의 안겔라 메리켈 독일 총리는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사우디 또한 독일과의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 계획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그마치 1,100억 달러의 엄청난 무기 패키지 계약이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백악관의 정부 주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의 반체제 언론인인 카슈크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후 미 바이든 대통령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의 관계는 확실하게 틀어져 버리며 결국 모든 계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기존 무기 판매국을 대체하는 큰 규모의 사업을 새로운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라이센스 계약과 더불어 자국산 무기를 개발하려 하면서 방산 무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 많은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해외 파트너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1회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우리나라의 하나 디펜스가 전시회 내 최대 규모인 30억 리알, 하나 약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진행하며 대박을 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걸림돌 없이 사우디에 잘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국 방산 수출 사이에 중국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3년임이 거의 확정되고 나서 2년 7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언론 매체인 더 가디언에서 현지 시각 8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반미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사우디에서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국기인 오성 홍기 수천 개가 사우디 전역에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미국을 등 돌리고 중국을 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은 사우디에 항모 킬러로 유명한 둥펑 21D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CH-4 무인 정찰 공격 드론을 사우디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이미 이어놓은 상태이며 비전 2030에서의 광범위한 사업 여러 분야에 뛰어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6회 공군을 모두 합쳐 30만 명 정도의 전력에 F-15 전투기, 유로파이터 전투기, 파나비아 토네이도 전투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 통제기까지 1,800기가 넘는 강력한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장갑차 4,200여 대, 전차 1,300여 대, 해군이 거의 없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전투함을 무려 70여 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만을 따지고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군사력인데요. 사우디를 놓고 우리 한국과 중국의 수백조 단위 암묵적인 수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국은 우리 한국을 지금도 무력과 정치적 측면에서 위협하고 있는 잠재적 적국이며 그런 만큼 그들이 대규모 수출을 성사시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의 전력을 전부 대체하게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무기들이 사우디를 놓고 우리 한국의 무기 체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국과의 무기 수출 경쟁이 있어 우리 한국의 무기 수출이 얼마나 유리한 입지와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